안녕하십니까. 상구보리의 자동차 여행입니다. 오늘 날씨가 아주 좋은 날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금요일이고요. 저는 이제 대구로 출발하겠습니다. 역시 저의 모닝을 타고 말이죠. 오늘 보러 갈 차를 소개합니다. 이 카메라 초점거리가 멀어가지고 조금 띄워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볼 차는 2017년 4월에 출고된 2018년형 그랜저 IG 3.0 익스클루시브 모델입니다. 차량 판매 가격은 2019만원이고 2019만원은 또 뭐야? 주행거리는 11만 5,199km입니다. 성능 점검을 보면 성능상 특이점은 잘 되지 않는데 차는 대략 한 달 전에 한 달 정도의 이제 입고 재고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험 이력은 이제 용도 이력, 렌트 이력이 있고 나머지 보험 이력은 없고 참 그랜저는 고르기가 진짜 어려운 차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차가 조금만 싸면 차가 안 좋아지고 조금 비싸야 차가 좋기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차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격에 중고차 가격에 민감도가 크다. 무슨 말인가 하면 50만원 더 주면 차가 100만원 이상의 값어치로 좋아지고 50만원을 아끼려고 들면 그 이상의 가치가 떨어지는, 그래서 그런 민감도, 가격의 민감도가 굉장히 큰 차 같아요. 일단 고객님하고 여러 대를 일단은 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이 차가 가격과 옵션, 스펙 이런 밸런스가 좀 무난하게 맞춰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또 익스클루시브 모델이라 옵션도 무난하고 또 이게 그게 있던데 옵션이 480만원치 정도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고 익스테리어 패키지는 또 뭐야? LED 헤드램프 19인치 타이어, 어라운드 뷰, 스마트 센스. 근데 이건 다 기본으로 들어가줘야 되는 거 아닌가? 3.0 익스클루시브 트림 정도 되면. 아무튼 요즘에는 참 옵션 트림이 너무 난해하죠. 자, 대구까지는 대략 110km고요. 저는 이제 모닝을 타고 열심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날씨는 좋고 제 차랑 똑같다. 모닝 검정색. 미세먼지도 좀 덜하고 비교적 하늘도 화창하고 기온은 현재 12도를 찍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 아주 기분 좋은 주말 아닌가? 기분 좋은 주말에 최소 충분 요건, 필요 요건? 아이고, 사고가 났었네. 아무튼 여기서 111km를 더 가면 대략 1시간 30분 정도 후에 목적지에 도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넥소네? 저는 저 색이 마음에 들어요. 저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되나? 믹스 커피 색깔이라고 해야 되나? 저 믹스 커피 색깔의 넥소가 저는 마음에 들어요. 누가 만약에 저보고 그냥 취등록세 같은 거 없이 바꾸자 라고 하면 저는 바꿀 것 같습니다. 어저께 저는 이제 모닝 브레이크 패드 바꾸고 브레이크 오일 바꾸고 소화기를 달았습니다. 소화기를 달고 이제 타이어만 끼우면 경기 준비는 다 끝난 거죠. 경기야 뭐 그냥 있는 대로 하는 거지. 원래 시험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평소 실력대로. 그러니까 저는 성덕에 대한 마음을 배우고 있다는 말씀이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배우니까 별 부담감도 들지 않고 이제 하나씩 이제 벨트도 걸고, 근데 벨트 하루 전에 걸면 되겠네. 벨트도 걸고 뭐 타이어 갈고 나면 다 끝났습니다. 오일 갈아놨고 이제 할 수 있는 거 다 갈아놨거든요. 케미컬 컬류 다 갈아놨고. 저 넥소 타는 분은 악셀을 푹 밟으시네.
저는 살살 타거든요. 전기차 타시는 분들, 전동차라고 하는 게 맞겠죠. 전동차 타시는 분들이 이 악셀이 후하더라고요. 악셀 팍팍 밟아, 팍팍. 이게 토크가 좋으니까 차가 팍팍 나가니까. 근데 100km 넘어가면 맹탕맹탕합니다. 전기차 마찬가지고. 물론 테슬라 퍼포먼스 정도면 뭐 좀 덜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초반에 아주 강력한 토크감이 없어지죠. 그리고 뭐 친환경차는 조금 천천히 타는 맛 아니겠습니까? 뭐 어쨌거나 저도 내일 그 가족들과 지인들과 밀양의 지인의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별장 같은 곳, 그런 곳에 내일 1박 2일로 나들이 가는데 일종의 캠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 밀양 거기 별장 만어사 근처에 있는데요. 만어사 근처에 있는데 밤이 되니까 주변에 이제 불빛들이 없으니까, 도심의 불빛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별들이 굉장히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름다운 하늘을 볼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인들이 아니죠. 그냥 가족끼리 가서 오붓하게 담소나 나누고 올 생각입니다. 어쨌거나 길에서 넥소를 보니까 반갑네요. 네, 저는 진영 휴게소에서 들겠습니다. 제가 차 문을 열면서 지붕에 커피를 딱 올려놨거든요. 그대로 출발했습니다. 지금 커피가 어디서 어떻게 떨어진지 모르겠네요. 커피를 마시려고 찾으니까 커피가 없습니다. 어딨지? 분명히 내가 기억을 더듬으니까 차 위에, 지붕에 딱 운전석 위에 올리고 차를 탄 것 같아요. 그냥 참 바보짓을 했죠. 정말 멍청한 짓을 했습니다. 야, 이게 확실히 금요일이 되니까 차들도 많고, 저렇게 조심성 없이 운전을 하더니, 운전을 하는 것만 봐도 조심성이 없어 보이죠. 진짜 위험한 짓인데 저거. 야, 뭐지? 굉장히 특이한 렉서스, 저 차는 이름도 모르겠네. 쿠페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무엇보다 커피를 사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건 됐고. 네, 커피는 이 콜롬비아나 마스터 블랙을 샀습니다. 제가 잘 안 먹어본 건데 맛있어 보이네요. 그리고 사람들이 표정이 벌써 상기되어 있어요. 다들. 게다가 오늘 금요일 주말이고, 저기 보면 저렇게 절에서 어디 가시나? 아무튼 사람들 표정이 막 상기되어 있습니다. 다들 들떠 계시는 것 같아요. 뭐 어디든지 나들이는 뭐 좋은 거니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저는 뭐 나들이가 아니고 일하러 가는 거니까 열심히, 저도 즐겁게 커피 한번 마셔볼까? 분명히 아까 출발할 때까지만 해도 하늘이 맑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늘이 또 보였습니다. 이게 미세먼지가 계속 있네, 아주 그냥. 네, 아까운 커피. 누군가는 주워서 먹었을까? 그래서 개봉 안 된 썩으니까 주면 먹었겠죠? 아닌가? 어떤 경로로 어떻게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는 물건인데 안 먹었겠죠? 저 같으면 안 먹겠습니다만은. 커피 맛있다 이거. 이게 커피가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먹는 그 아메리카노와 또 다른 또 맛이 있어요. 이 인스턴트 커피라고 해야 되겠죠. 약간은 그 커피의 비린 맛, 그런 것들이 좀 도드라지고, 아무튼
또 운전할 때는 이 커피가 저는 좋더라고요. 그랜저, 오늘 볼 차는 그랜저죠. 그랜저 같은 경우는 사실 만약에 이제 신차를 구매하게 돼야 신차를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해 봤을 그런 차량이죠. 옛날 같은, 요즘 같은 오늘날은 차종이 라인업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 또 차에 기본적으로 승용차를 살까, SUV를 살까, 혹은 전기차를 살까, 뭐 이런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그랜저라고 하는 이름, 이 태동이 된 그 그랜저가 태어났을 시기에는 아반떼, 소나타, 그랜저, 사실 차가 많지 않았잖아요. 그러다가 중간에 산타페가 나왔죠. 뭐 투싼 정도? 이러니까 사실상 일반인들은 아반떼, 소나타, 산타페 아니면 그랜저 이렇게 가죠, 보통은. 아니면 아반떼, 산타페, 베라크루즈, 아니면 뭐 하여튼 이런 식이었죠. 그 다음 뭐 제네시스가 등장하면서 본격적으로는 저 제네시스 BH가 등장하면서 차종이 많아진 것 같아요. 뭐 이후로 SUV 라인도 많아졌고, 또 뭐 게다가 뭐 고급 디비전인 뭐 제네시스 라인을 따로 별도로 분리시켜 가지고 마케팅을 하고, 이러니까 제네시스 라인에 그 프리미엄 라인업도 있고, 승용차부터 SUV까지, 게다가 그냥 대중 브랜드인 현대라인도 많고, 게다가 친환경차들 라인이 있고. 아무튼 요즘에는 신차를 구매할 때 참 머리가 아픈 시기죠. 특히 요즘 같은 과도기, 친환경차, 전동차로 넘어가는 그 중간 그 과정에 이제 초입에 있는 지금의 단계에서는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다양한 선택지 중에서도 누구나 다 그랜저는 한번 고민해 볼 겁니다. 그게 이제 판매량으로 말해주죠. 승용차 판매 1위입니다. 1위. 보통의 일이죠. 참 그만큼 전체적인 차에 모든 차종의 가격대가 많이 올라와 있고, 이제 오히려 역으로 고급차의 대명사인 그랜저가 오히려 살짝 저렴하게 느껴지는, 사실 요즘 어지간한 차 고르면은 다 그랜저보다 비슷하거나 비싸지지 않나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게 그랜저가 그 정도로 대중적인 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 역시도 아주 무난한 선택지인 그랜저를 후보 선상에 올려두셨고, 고객님께서는 뭐 외관을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렌트 이력이 있는 차들이 아마 오늘 볼 차도 약간 어두운 계열이니까 실제로 가보면 외관의 수리를, 봄 처리는 영원이잖아요. 봄 처리가 영원이란 말은 봄 금액 영원이면 수리한 데가 없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있을 겁니다. 검정색이라서 잘 안 보여요. 참 저도 이 렌트 이력이 있는 차들은 상태가 너무 천차만별이라 저도 상태가 어떤지 너무 궁금합니다. 앞으로 1시간 더 가야 되네. 지금 터널 안에, 사실 이 터널이 사고가 많거든요. 지금 제 뒤로 바짝 저 11톤 대형 트럭이 바짝 붙어 있습니다. 너무 무섭네요. 만약에 제가 앞차와 차간거리를 많이 벌리지 않고 갑자기 급정거를 해가지고 섰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대형차는 웬만하면 승용차들이 많은 1차로로 안 들어왔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부득이하게 들어온다면, 왜냐하면 편도 2차로 같으면 대형차는 추월할 때만 1차로로 잠깐 들어올 수 있는데 지금 계속 주행 중이거든요. 그러면 들어왔다고 하면 빨리 나가든지 도로 복귀를 하든지 아니면 차간거리를 유지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형차는, 저도 트레일러 면허랑 일종 대형 면허 다 가지고 있지만, 대형차들은 정말 공공안전의식을 좀 의무적으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모든 근본적인 원인에는 결국 경제적인 논리가 적용이 되겠지만 좀이라도 빨리 움직여야 금전적으로 좀 더 보존이 되고 하는 시스템이겠지만, 그래도 첫 번째도 안전, 첫 번째는 나 자신의 안전, 두 번째는 타인의 안전을 지켜가면서 운전을 했으면 서로서로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어쨌거나 터널 안에서는 정말 안전운전이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는 다발 구간에서는 말이죠. 지금 제 뒤에 차는 저를 엄청 압박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명한 사람은 저렇게 차가 압박을 한다고 하면 그 큰 차를 보내버리고 뒤따라가든지, 아니면 지금 제가 사실 고속도로를 많이 다니지만 2차로로 들어가기도 힘든 게 이를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예요. 이게 화물차 사이에 끼어가지고 가는 게 때로는, 특히 저같이 경차를 타고 다니면, 제가 경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래도 비교적 상대적으로 좀 덜 안전한 경차를 타면서 큰 차 주변에 안 엮이고 싶어 하거든요. 지금 또 붙네. 정말 화가 난다 진짜. 그만 좀 붙어라. 차 한 거리 유지는 안 하고, 일명 똥침을 놓는다고 하죠. 똥침을 놓다가 앞에 급정거를 하면 화물차가 섭니까? 바로 안 섭니다. 저거는 정말 위험한 행동이죠. 네, 저는 이제 차고지에 거의 도착했습니다. 공장 거의 이 정도면 공장 가운데 있는 거죠. 공단. 왜 길을 이렇게 좀 약간 생소하게 알려주지? 네. 평소와 다르게 약간 알려줘가지고 좀 헷갈렸네요. 네, 그러면 저는 도착했고, 저기 7층의 꼭대기에 옥상에 주차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고객주차장을 7층으로 만들어 놨는데 고객주차장 1층에 만들어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객이 1등이지. 아니면 최소한 지하주차장을 하던가. 7층까지 언제 올라가 이거. 아니 혹시 관계자분 보시면은 진짜 한번 모이셔가지고 관계자분들 상의를 해보십시오. 이게 고객 저야 7층 올라가도 되는데, 네, 한참 올라왔네 그냥. 예, 야외 여기가 고객 주차장이라고 합니다. 고객 주차장은 끝까지 직진하죠. 한마디로 제일 구석탱이라는 거지. 정말. 그러니까 저기 하는 거죠. 안 가. 여기 될래. 화가 나네 진짜. 차를 했고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참만 내려가면 되겠네요. 차를 조금 빼서, 차를 좀 바깥으로 빼서 보기를 요청했어. 그냥 차를 조금 앞뒤 차를 빼준다고 여기서 보시라고 하시네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I love you like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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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I love you like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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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I love you like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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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I love you like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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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작은 도색이 있고 범버도 저기 부분 도장이 있습니다. P30400, P30300, P30200, P30000, P002100 뭐가 이래 많아? 일단 이건 뭐 한번 검색해보고 코드가 일단 지워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과거 코드인지, 과거 코드였으면 지웠을 거거든요. 이건 삭제할 수 없는 코드예요. 네, 일단 고정 코드는 P0030 어딨어? P030 200 300 400 600. 그러니까 지금 뜬 것만 보면 2번 실린더, 3번 실린더, 4번 실린더, 6번 실린더, 5번 실린더를 빼고 실화 코드가 떠 있습니다. 실화. 네. 별거 아닐 겁니다. 별거 아닐 겁니다. 실화는 미스파이어. 그러니까 어디 압축이 새든지, 아니 불꽃이 제대로 안 튀든지, 이런 문제인데, 보통 주로 점화코일하고 플러그 교환하면 많이 좋아질 거고, 만약에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그 실린더 압력을 재어봐가지고 실화의 원인을 찾아봐야 되겠죠. 어쨌거나 별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차는 전반적으로는 괜찮았고, 디스크 패드가 거의 앞뒤로 거의 다 됐습니다. 타이어는 뒷타이어는 출고 타이어였고 거의 한 30%, 앞 타이어는 마제스티 9 20년산 타이어였고 한 50%에서 60% 차이가 남았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차의 컨디션은 전반적으로는 나쁘지 않았어요. 운전석 도어가 도장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앞범버가 저기 운전석 쪽으로는 부분 도장이 있다는 거, 나머지는 제칠이었고, 엔진 소리나 진동, 실내 청결도, 작동 상태 괜찮았는데, 루프 헤어라인의 그 몰드, 그게 왜 그렇게 갈라지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약간 좀 일반적이지 않고 하나. 그 다음 전반적으로 수월 마크가 좀 있습니다. 생활 기세가 좀 있고, 작동 안 되는 건 없었고, 고장 코드 뜨는 거.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는 프론트 케이스 누유가 있는데 그게 흡사 구리스하고 막 떡된 것 같이 막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오일팬 누유는 없었어요. 그리고 약간 뭔가 느낌이 하여튼 순수한 오일이 엔진 오일만 아니에요. 구리스하고 냉각수하고 약간 섞이나?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프론트 케이스 자체는 괜찮은데 프론트 케이스 실 쪽으로 누유가 있고, 보증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저런 차는 당연히 구매하면 안 되는데, 굳이 모험을 감수하자면 성능 책임 보험을 한번 보증 수리를 요청해 볼 수 있는데, 불확실성이 있는 거니까 저런 차는 굳이 일부러
구매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저의 결론은 구매 가치가 떨어진다. 그 다음에 설령 누유 수리를 한다 하더라도 코일하고 다 갈아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6개 다 갈아야 돼요. 그러면 그 비용도 무시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려워요. 다른 차를 본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없을 거다? 또 그렇지 않으니까 어렵습니다. 그리고 차를 좀 빼달라고 했었거든요. 옥상에서 좀 보면 안 되느냐? 그냥 있는 자리에서 보라 하시더라고요. 뭐 그건 제가 제약할 수 없는 건 아니니까. 하체 부식 수준이나 누유는 그 부분 말고는 괜찮았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일단 저는 복귀하고 어쨌거나 결론은 굳이 저 차를 구매할 이유는 없다. 네. 만약에 구매한다면 리스크가 큰 리스크는 없었어요. 아주 뭐 정말 골병이 될 정도의 큰 리스크는 아니고, 네, 구매도 되지만 기회비용이 좀 아깝다. 그게 저의 결론입니다. 일단 저는 고객님하고 통화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 많이 안 하고 촬영 위주로 해서 말수가 없었고 같이 차를 한번 살펴보자는 의미로 그렇게 찍었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모두 주말 잘 보내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